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분들이 원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물론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고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상 범위가 작아가지고 큰 사고 나면 내가 물어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또 사고가 나면 고객 차량 수리할 때 렌트카가 안 나가니까 그 렌트카 비용 때문에도 고객하고 다툼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되게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 대리운전 보험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책임보험은 차에 드는 거기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에는 책임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차에 책임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그때는 대리운전 보험에서 책임보험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인보험이라고 하는 게 대인2인데 그거는 이제 무한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물이 기존에는 1억이었는데 상향된 거는 이제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가장 다툼이 많았던 게 고객 차량 수리할 때 렌트카 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뭐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렌트카 특약을 들어가지고 고객 차량도 한 달 이내 수리하는 거에 국산차로 렌트카 비용이 나가는 걸로 특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분들은 다 적용이 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갱신되는 시점에서 바뀐 특약을 추가해서 보험을 드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나이에 따라 다른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한 5,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이 부담하시는 거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하루에 뭐 200~300원 추가,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500원 정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기사분들이 이달 말 갱신인데, 그 갱신되는 증권부터 특약을 넣고 가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분들이 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갱신이 돌아오는 증권마다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증권에 가입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상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 자차도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는 1억까지 가능한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차 부분이 이제 3천에서 1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에서는 자차 보험료가 제일 비싸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근데 3천에서 1억으로 늘었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그전에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최초에 300인가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까지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3배 이상을 늘려주는 게 뭐 정부에서 푸시를 해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차 담보를 보험사에서 획기적으로 늘려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늘려줬고요. 근데 자차 보험료가 보험료 중에서 제일 비싼데도 불구하고 3배 늘어났는데 보험료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적용 범위는 내가 대형 면허가 있더라도 12인승 승합차까지, 그리고 화물은 1.4톤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대리나 탁송이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2종 보통 면허 갖고 계신 분들은 9인승까지만 운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택시나 1톤 화물 차량 같이 영업용 번호판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리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영업용 차량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보험회사는 영업용 차량, 택시라든지 1톤 영업용 화물차까지는 다 몰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반 대리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 고객이 나는 앞차 타고 갈 테니까 차만 운전해서 내 앞차 따라오세요, 이런 경우에 절대로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타고 있지 않은 차는 탁송이기 때문에 탁송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 없이 운전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고객이 차만 집에 갖다 줘라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탁송기사 다시 부르셔야 됩니다 하고 캔슬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대리는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는 정도는 운행하셔도 됩니다, 혼자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렌트카가 이제 보상이 되고
대물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고 자차가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얘기한 게 사고가 많이 나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1년 3개월 안에 2건 이상 나시고 3년 3개월 이내에 4건 이상 나신 분들 대상인 거죠. 1년 3개월 안에 1건이라든지 3년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는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6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겠냐, 보험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이 보험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것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다 그랬는데 한 6월 달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많으신 분들도 이제 대리운전 계속 하실 수 있게, 진짜 안타깝게 일을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사고자 보험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은 되는데,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어저께 들어왔는데요. 내가 분명히 3만 원으로 보고 잡았는데 완료하려고 보니까 2만 5천 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되게 헷갈리실 텐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지의 오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오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황실에서 요금을 바꾼다든지 도착지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이 공지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지가 안 가는 휴대폰 기종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핸드폰에 다 공지가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특정 핸드폰은 그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지가. 그래서 가끔 보시면 후불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안내 팝업 창이 뜨잖아요, 로지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요금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팝업 공지가 뜨는데, 일부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만약에 요금을 수정했다면 반드시 기사분한테 그 공지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수정을 못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일부러 기사분을 속이려고 가격을 높였다가 오다 잡히면 가격을 낮추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나쁜 상황실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정말 맨날 그런 오다가 뜨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다가 정말 가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실에서는 오다가 안 잡힌 걸로 돼 있어서 가격 수정을 했는데 오다가 잡혔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가격이 처음 잡았을 때하고 나중에 완료칠 때하고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 어떤 상황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상황실에서 장난치는 거라면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런 오다를 잡으면 진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유튜브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이 제목이 대리운전 구부회라는 영상이에요. 제 이름이 구부회잖아요. 대리운전 구부회라는 영상을 제가 9년 전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 영상 내용의 첫 번째가 대리운전은 개하고 개새끼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개는 고객이고 개새끼는 상황실입니다. 이게 제 첫 멘트인데, 그만큼 고객도 문제의 고객들이 있지만 상황실도 그만큼 나쁜 상황실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의 첫 멘트로 날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날렸냐면, 알고 계시면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아니 왜 상식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지 막 이런 걸 따지면, 이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정상적인 사람이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쁜 상황실하고 싸우면 기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싸우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다 진상은 있고 어려운 일은 다 있잖아요. 이 대리운전도 어려운 일이 고객보다도 상황실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상황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황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황실 편을 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절이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 다 망할 상황이고 부동산 떨어지고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니 전쟁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정말 어려운 시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 피크타임에 나가서 몇 콜 타고 들어오고 몇만 원 벌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이런데 저는 정말 그때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면 대처해 나가거나 만족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비난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보험이 보장 범위가 늘어나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